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11월 30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두 가지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 하나는 김기현 그리고 인요한 두 사람이 정면 충돌했다는 이야기, 여권 이야기죠. 하나는 야권, 이재명 쇼크 받았다. 본인이 복심이라고 불렀던 김용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낮에 전해드린 대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회의 직후에 돌발 발언을 했죠.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을 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김기현 대표에게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나를 공천관리위원장 시켜달라. 자, 이렇게 했죠. 정말 저도 35년 동안 정치부 현장에서 봐왔지만은 이렇게 이 혁신위원장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내가 공관위원장 해보겠다. 나를 추천해달라. 이걸 김기현 위원장에게 슬쩍 이야기 뒤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그러니 김기현 위원장 당연히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즉각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거절은 하지 않고 그 뜻은 알겠다. 다른 사람들도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있으니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뭐 이 정도는 올 줄 알았는데 바로 거절을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러면 그동안 혁신의 활동이 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오늘 지금 국회에서 비슷한 시간에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직후에 이 탄핵안을 민주당이 상정을 했죠.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상정을 해서 지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 인요한 위원장이 나 공관위원장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에서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자기 그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가 뜰 수도 있다. 자, 비대위가 뜨면은 이거는 김기현 대표가 낙마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최고위가 해산이 돼야지 비대위가 뜨는데,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혁신위 회의가 끝난 뒤에는 김기현 위원장에게 나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이렇게 하니 김기현 위원장이 발끈한 거죠. 거기다가 이 비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 이런 역할을 좀 한동훈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동훈에게 문자도 보냈다. 이렇게 되면 김기현 입장에서는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월권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관위원장 시켜달라는 거를 일축을 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났죠. 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중간에 진짜 비대위가 뜰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월요일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답을 해달라 했는데 이 답은 월요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김기현이 바로 해버렸죠. 안 돼 했고 나머지 이 김기현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 부분은 이것도 이 상태면은 김기현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은 아마 혁신위가 조기에 해산을 하면서 원래 12월 24일까지 활동 시한인데 조기 해산을 하면서 당 지도부도 일단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이 돼서 비대위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김기현이 일단 그 당 대표직을 갖고 이선으로 좀 후퇴하는 그런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안 된다.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자, 이재명은 더 큰일 났습니다. 여야 대표가 전부 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은 더 큰일 났습니다. 측근 김용이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받은 혐의로 징역 5년 받고 법정 구속이 돼버렸죠. 이재명은 쇼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정 구속된 김용이 대장동 사건 중에서 이재명 측근들이 받은 첫 1심 재판인데 그 뇌물 받고 정치자금법 징역 5년이나 받고 구형은 12년이었습니다. 징역 5년 받고 법정 구속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이 불길이 번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지금 유죄로 나왔습니다. 징역 5년 선고, 법정 구속.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 뭐 항상 뭐 커지는데 이것은 정말 직접적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오히려 당군에 최대의 이익 환수를 했고 단돈 1원도 안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억대의 돈이 이재명을 위해서 쓰였다. 그리고 이재명이 앞으로 쓸 돈 428억 원을 저수지에 묻어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장동 연루 혐의가 더 짙어지는 것이죠. 이재명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오후 2시에 선고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징역 5년 선고, 법정 구속,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억 7천만 원. 추징금은 이것은 정치자금 받은 거죠. 대장동 일당에게서. 김용 씨가, 재판부는 김용 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 증거인멸을 막 했었죠. 그 알리바이 조작도 하고 여러 가지 짓을 했습니다. 그 출소하고 나서도. 그 법정 구속됐는데 작년 11월에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5월에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 유죄 판단. 정치자금은 이겁니다.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달라. 그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주고 있었는데 8월까지 받은 게 이 유동규 정민용으로부터 받은 게 8억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동규가 또 배달 사고를 낸 것도 있고, 그래서 김용에게 전달된 것은 6억 원이 전달이 됐다. 그리고 그 6억 원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과 경선할 때 그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중단돼 버렸죠. 중단됐을 때까지 받은 돈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법정 구속이 돼 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선고에서 돈을 마련한 남욱 씨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고, 금품을 전달한, 남욱에게서 돈을 받아서 유동규에게 전달하는데 개입한 유동규, 정민용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유동규, 정민용 씨가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김용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경기 성남시 시장 시절부터 경기 성남시에서 이재명이 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용과 같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재명과 정치인생을 함께 해온 최측근이고, 원래 김용은 분당에 있는 리모델링 추진 연합회장 이거였는데 그때 그 관련해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과 만났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됐을 때 성남시 의원이 됐고, 이재명이 재선했을 때 또 성남시 의원이 됐고, 경기지사로 당선된 후에는 인수위 대변인 그리고 경기도 대변인으로 발탁하면서 계속 이재명의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죠. 대선에서는 총괄 부본부장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로 조직을 총괄을 했다. 조직은 돈이죠. 돈을 가지고 조직을 만드는 거죠. 특히 그때 이낙연과 경선을 했는데 이낙연이 이 호남의 맹주입니다. 맹주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열세죠. 이재명은 안동 출신이고, 그래서 호남에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해서 20억 원을 달라고 남욱,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에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남욱이 돈을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1억 5천, 2억씩 주다가 딱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8억 원 정도를 가지고 받은 시점에서 그중에서 또 유동규 씨가 이 배달 사고를 낸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멈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을 총괄을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쓴 돈이죠. 대장동에서 불법 자금 받아가지고 쓴 돈이 지금 1심 재판에서 그 혐의가 인정이 된 겁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김용 출판 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 뇌물, 정치자금,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거죠. 작년 10월에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냐 이 질문에 시장 선거 도와주고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부인을 하고, 아니 내 측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진상도 시민운동, 이재명이 시민운동을 할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 현재까지 보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두 명이 제도권의 양팔이고 또 그 백현동 사건의 김인섭이 비제도권의 핵심 측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을 둘러싼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김용,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네 사람이 대장동 개발 구조를 처음부터 짰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자 도원 결의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때 도원 결의를 할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자,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때 유동규 씨가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도원 결의를 한 사람들의 꼭대기에는 이재명이 있죠. 이재명은 그동안 돈 한 푼 안 받았다 했지만은 일단은 간접 뇌물, 돈이 오갔다는 것이 그 재판부가 인정을 한 그런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유동규 씨는 무죄를 받았는데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 대장동 일당, 남옥을 비롯해서 대장동 일당에서 돈을 받아서 그 김용에게 전달을 한 것이 또 정진상에게도 전달을 했죠. 정진상도 그걸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달을 한 것이 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사실이다. 팩트다. 그리고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다. 그리고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비롯해서 김용, 정진상까지, 남욱까지 그 사람들은 다 도구였고 최종적으로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 지금 대장동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쇼크에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